한국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북한을 단번에 박살내겠다. 현무 -5호 괴물 미사일 성공 발표. 한국은 다른 나라를 두렵게 했다. 아무도 한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모두 파괴될 것이다. 군 당국이 2030년 초를 목표로 사거리 600km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두 중량 약 60위 전술핵 무기급 괴물 탄도미사일인 현무-5 가칭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 등이 고조되면서 유사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재래식 고위력 초정밀 괴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이 2020년 탄두 중량 2T인 사거리 800km 전술 핵무기급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지 2년 만으로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해당 미사일은 군이 개발 중인 탄두 중량 AT 고위력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여 km 보다 사거리가 2배 정도 긴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사거리 1000여 km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현무사에서 4 가칭을 개발해 3000T급 도산 안창호함 등에 탑재 예정이다. 앞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업무보고에서 킬체인 사전 탐지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등 한국형 3축 3K 체계 중 KMPR 획기적 능력 강화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종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군 당국이 개발 중인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 한국형 3축 체계 중 KMPR의 핵심 전력이 될 고위력 탄도미사일 2종이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 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밀스럽게 감춤 사업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 중이라면서 두 종류 모두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군의 날 공개된 괴물 미사일 유사시 평양 초토화 김관용의 군계 일학. 국방부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도중 국군 첨단 무기체계를 설명하는 영상 도중 한국형 3축 체계를 소개하면서 대량 응징보복 KMPR 부분의 현무 미사일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상은 이에 대해 여기 KMPR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무기인 괴물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소개하면서 현무 -5로 명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에서 9TW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사에서 공개된 영상은 기존 현무 -2 II의 2021년 개량형 발사 영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해 그 실체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초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청와대 내 북핵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이 TF에는 박종승 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내 대표 미사일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급의 무기여야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TF는 고위력의 재래식 미사일을 여러 발 동시에 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평양의 주요 기구와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밀집해 있고 주요 시설들은 지하에 벙커화돼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에 탄두 중량이 8에서 9T에 달하는 미사일을 평양에 1000여 발 쏟아 부을 경우 그 파괴력과 피해 정도는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의력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보통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은 1에서 2t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독특한 접근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매달린 이유입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견제하면서 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1979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사거리 18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5년 9월 공개 시험 발사에서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자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 한다는 미국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1990년 10월 두 번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배경입니다. 사거리 180km 제한뿐만 아니라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어떤 로켓 시스템도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였습니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와 맞물려 한미는 1차로 2001년, 2차로 2012년 지침을 개정합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 300에서 800km, 탄두 중량 500kg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 최대 사거리는 그대로 두고 탄두 중량을 무제한 늘릴 수 있도록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합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로 2T 이상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이끌어내고 2021년 5월 결국 미사일 지침 종료까지 얻어냅니다. 국내 개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이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고위력의 현무 탄도미사일은 재원 등이 극비사항입니다. 2020년 7월 시험 발사 성공 당시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찾아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 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군 당국은 350km를 날아 3m 안팎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 영상은 현무 계열의 다른 미사일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북한 매체는 우리 군이 개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6에서 9T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글을 통해 남조선 호전광들은 9월 3000T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 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T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여놨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영상에 공개된 미사일이 과거 현무 미사일이건 8에서 9T의 괴물 미사일이건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체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3. 단독 괴물 미사일은 현무 -5 지하 100m 김정은 벙커 한방에 파괴. 우리 군 당국이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무기인 괴물 미사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괴물 미사일은 현무 -5로 명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무 -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에서 9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첫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주변 강국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형 독침 무기인 셈이다. 정부 소식통은 2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 등장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은 종전 현무 4보다 탄두 중량 등에서 성능이 향상된 현무 5 미사일로 안다고 했다. 군 당국의 현무 5 미사일 공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 기념사의 압도적 대응 표현은 현무 5등을 포함한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총동원해 북한 도발을 억제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현무 5 영상은 1일 한국형 삼축체계의 대량응징보복 KMPR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공개됐다.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라는 해설과 함께 6에서 7초 정도의 영상이 소개됐다. 현무-5는 발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발사되는 현무 탄도미사일들은 발사대에서 직접 엔진이 점화돼 발사되는 핫런치 방식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현무-5는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TEL에서 공중으로 30m가량 튀어오른 뒤 엔진이 점화돼 발사되는 콜드런치 방식이다. 한 소식통은 무거운 탄두를 운반하는 현무-5의 엔진은 매우 강력해 발사대에서 직접 점화될 경우 발사대가 녹아내리는 등 부서질 가능성이 커 콜드론치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현무-5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솟구친 뒤 엔진이 점화되기 직전 미사일 아래 부분에 붙어있던 보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접혀있던 날개가 펼쳐지는 모습도 보였다. 크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과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럴 경우 길이는 15에서 16m, 직경 1.6m 안팎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현무-5의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에 주목하고 있다. 사거리 300km를 기준으로 8에서 9T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무기로 유사시 평양 주석군과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벙커를 단 한 발로 무력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폭탄 탄두를 달 경우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등을 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8에서 9T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라며 탄두를 1T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사거리 3000에서 3500km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어 유사시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사거리 3000에서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4. 한 현무 공개. 군비경쟁 초래 중 기뻐하지 않아. SCMP. 문예성 기자. 한국이 최근 최신형 현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한 것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은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한국의 현무 공개는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고 전했다. 우리 군은 지난 1일 제74회 국군의 날을 맞아 대량응징보복 KMPR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며 최신형 현무의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현무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은 극비사항이지만 현무 미사일은 한 발만으로 북한의 지하벙커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 공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무-5가 최대 9T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 고 밝혔다.